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여자이고 현재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거나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저도 그런 처지라서 늘 집에만 있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거는 예비 신랑과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일 때문에 인생이 많이 꼬인 것 때문에 올리게 되었어요. 진짜 하마터면 저도 큰일 날 뻔했던 일이 되었던 일이라서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지만 어쨌든 시작을 할게요. 저하고 예비 신랑을 어디서 만났냐면 직장에서 만났어요. 물론 그때 남편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능력 때문인지 바로 과장으로 들어온 케이스였고 저는 이제 막 대리를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 전 과장이신 분은 다른 회사로 간다고 한 뒤에 오신 뒤라서 많이 뒤숭숭한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예비 신랑이 오자마자 많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어요. 물론 예비 신랑이 나름 명문대의 능력이 있어서 금방 익히고 그랬어요. 그래도 새로운 만큼 분위기나 환경을 적응하려고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그나마 말이 편한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진행 상황 정도로 대화를 했어요. 뭐 무슨 일이 있나?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얼만큼 진행을 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점점 개인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과장으로 돼서 나이가 좀 있다는 걸 알지만 저보다 7살 정도 많은데 상당히 동안이라서 좀 놀랐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도 어리다고 평을 받는데 같이 가면 동네 친구냐 동갑이냐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왠지 결혼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네요. 뭐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추세로 간다고들 하지만 저렇게 잘생기고 동안이고 명문대의 능력이 있다는데 여자가 안 꼬이나 싶었어요. 뭐 사실 그 예비 신랑하고 어떻게든 썸 타려는 동료 여직원들이 많았어요. 여직원들끼리 모인 톡방에서 하루 종일 그 과장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커피를 마신다더라, 올 잘 입더라, 그 옷 무슨 브랜드냐 하고 남자 연예인 자랑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스타일이 괜찮아서 솔직히 인기를 끌만 했어요. 그래서 다들 그 과장을 좋아하고 어느 여자랑 사귀게 될까 막 토론을 하면서 최근에 자기한테 커피를 사주었다느니 같이 있었다느니 하며 다들 난리를 쳤지만 결국엔 최후의 승자는 저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날 예비 신랑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을 했고 저는 평소에 친근하고 친절해서 그 고백을 받아주었거든요. 덕분에 동료 여직원들한테 질투를 많이 받았네요. 직원들은 와 하며 축하해 주었고 그날 과장이 회식을 하며 크게 사주며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게 사귀고 되고 몇 달 뒤에 청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뭐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고 상견례 약속 잡고 바쁜 나날들을 보냈어요. 저와 남편은 어디 예식장을 구하자고 찾으려고 할 때였는데 예비 신랑이 자기가 아는 예식장이 있다며 음식이 어떻고 직원들 서비스가 어떻고 하객들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인테리어 등등 다 말해서 마치 거기서 결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혹시 거기서 결혼이라도 했어? 라고 말하니까 예비 신랑이 살짝 당황을 하더니 그냥 내 친구 결혼식을 거기서 했거든. 진짜 마음에 들었었어. 그래서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고. 말을 너무 뜸들여서 살짝 긴장해서인가 하고 넘어가며 그날 예식장을 살피는데 직원분들 중 한 명이 저희 둘을 반갑게 맞이하더니 예비 신랑을 보더니 이분 전에도 여기서 뵙지 않았나요? 신랑이었던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너무 낯익어서요. 이 말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초혼인 사람이 여기 와서 신랑으로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때 예비 신랑이 왜인지 식은땀을 흘리며 직원한테 사람 잘못 봤다며 처음이라고 딱 말하며 황급히 절 데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아니 다른 사람일 텐데 어디 몸이 안 좋아? 라고 말하니까 예비 신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른 예식장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예식장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저기 예식장을 가자고 먼저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한 직원이 남편을 보더니 저번에 어느 여성 한 분하고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 라고 말하는데 이쯤 되면 의심이 되잖아요. 대체 이 남자 절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초혼인 사람이 예식장의 구석구석을 알고 직원들 몇 명이 알아보는 경우는 무슨 경우일까요? 하객으로 와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올 텐데 그걸 직원이 일일이 기억할 리도 없고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남편한테 진실대로 말하라며 정말 결혼을 한 적이 없냐고 말하니까 예비 신랑이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단번에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못
못 믿냐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게 왜 가는 예식장마다 어느 여자랑 같이 갔다느니 결혼식을 올렸다느니 소리가 나오냐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자 예비신랑이 당연히 다른 사람이겠지 설마 나겠어? 라고 말하며 한동안 티격태격을 했네요. 물론 다음날 직장으로 가기 전에 미안하다고 남편이 말했고 저도 화를 다 풀어서 어디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그러자고 약속하며 모든 화를 다 풀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분명 예비 시부모님과 부모님은 서로 보는 게 처음인데 왜인지 예비 시부모님이 마치 전에도 상견례를 해본 것 같은 느낌으로 능숙하게 상견례를 주도하며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시부모님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생각하면서도 찝찝한 기분도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자신 있고 그래도 이렇게 집에 있는 것 마냥 편안하게 진행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뭐 딱히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자연스럽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혼이 맞는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의심의 골이 깊어지는 어느 날 인스타의 DM에서 어느 한 사람이 예비 신랑에 대한 진실이 있다며 말하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사실 예비 신랑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지만 모종의 사고로 이혼을 했다고 말하며 한번 만나보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기인가 싶었는데 사진을 보고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그 사진에는 낯선 여자와 아이랑 같이 찍은 예비 신랑이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약속 장소에서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가 서 있었고 거기서 서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여자는 대학교 때부터 예비 신랑이랑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놓고 잠수를 타버렸다며 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한 여자는 예비 신랑과 결혼한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사진 속 여자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예비 신랑이 원체 바람을 많이 피우고 그래서 예비 신랑이 우리 회사 오기 전에 전 회사에서 스캔들이 잦아있다고 해요. 게다가 아이를 가진 여자한테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며 출장을 핑계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때 예비 시부모님은 전혀 모른다며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한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냐고 여러 번 물었고 그 여자들은 진짜라고 말하며 조심을 하라고 말하며 저한테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할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남자가 그렇게 속이 더러울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더 웃긴 건 명문대에 나왔다는 예비 신랑의 말과 달리 지방에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에 나왔다고 첫 번째 여자가 말했고 그래도 능력이 있고 해서 회사에서 잘 나간 거라고 말을 하며 그렇게 깽판을 치고 저희 회사로 스카우트 형식으로 도피했다고 말했어요. 진짜 이걸 들으니 예비 신랑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설마 예비 신랑이 그런 짓을 나한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순간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언제는 예비 신랑이랑 데이트하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갔다가 오는데 누군가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번 결혼으로 한탕 쳐야지 라는 말을 들어서 그냥 친구들이랑 한턱 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결혼 가지고 사기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교육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혼식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한다고 하며 어떻게든 편집을 해서 진상을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 날 전 드레스를 입은 채로 기다렸어요. 그렇게 도끼를 품으며 결혼식을 진행했고 예비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할 때 어디선가 아빠 소리가 나서 남편도 하객들도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만한 게 자기 자식이 코앞에 있으니 예비 신랑이 당황할 만한데 아직은 한 방이 나왔어요. 이윽고 제가 등장하고 결혼식 영상을 트는 구간이 나왔는데 거기서 전 부인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보이고 사기친 증거들이 좌르르 나열되니까 남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주례 보는 사람이 당황을 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냐는 말에 저는 아니라고 말하며 그동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은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파혼을 하게 되고 남편은 그 뒤로 부모님과 하객들한테 욕을 먹으며 자기 부모님과 같이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그 뒤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며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부장과 일하고 있는데 워낙 꼰대라서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뭐 그래도 누구처럼 가식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나마도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부장이 맨날 하는 회식을 하지 않아서 기분은 좋네요. 여러분들 남자를 만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속까지도 살피셔야 하세요. 근데 이거는 너무 교활하게 숨기고 그래서 깐깐하다고 소문난 저도 속을 정도였네요. 그래도 무사히 당하지 않고 참교육 시켜버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꽃 같은 결혼식은 망쳐도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면 그건 해프닝으로 치부될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사연들 기대하며 마칠게요. 그럼 다들 안녕히들 계세요.